고혈압, 당뇨, 또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심장의 부정맥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해독 루틴, 아침은 기상하자마자 그냥 따뜻한 물 한 컵,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면 됩니다. 아침 먹기 전에 사과 당근 주스로 시작합니다. 변화는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상이 바로 약상입니다. 내 안의 의사들은 밥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원장님도 정말 그렇게 사세요? 직접 해보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와 또 뭐 강의, 연구를 하면서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항상 피곤했지만 먹을 땐 잘 먹자. 응? 이 생각으로 기름진 음식, 야식, 정제 탄수화물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피로는 더 깊어졌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장이 예민해지고 잠이 깊이 들지 못하고 집중이 참 흐트러지고 가슴이 또 답답하고 불안과 초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 또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심장의 부정맥이었었는데요. 그것이 나타난 이후로부터는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순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막 피부에 우리가 흔히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까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는 좀 그만해라. 처음에는 저도 뭐 약도 많이 먹고 영양제도 먹고 좋다는 음식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잠시 눌렸을 뿐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을 바꾸는 열쇠는 약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습관 그리고 내 밥상에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음식 자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하루의 해독 루틴, 그리고 또 오삼식사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루의 해독 루틴, 아침은 기상하자마자 그냥 따뜻한 물 한 컵,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먹기 전에 사과 당근 주스로 뭐 시작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자연식 중심으로 좀 먹습니다. 생채소, 생과일, 샐러드 먼저 먹고 그다음에 뭐 현미, 콩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식단을 짭니다. 그리고 저 고기도 먹습니다. 하여튼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가공이 적은 거, 생명력이 있는 거, 살아있는 거.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한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빵, 고기, 자극적인 음식, 또 그 하루하루의 그 긴장된 하루, 삶. 이걸 좀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치유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의 삶, 그리고 또 매일의 그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 요게 병의 치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요. 근데 밥상을 바꾼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바꿔야 밥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하루 리듬을 바꿔야 같이 밥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는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침에 몸이 참 가벼웠습니다. 피로가 많이 줄었습니다.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혈압과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부정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잠이 깊어졌어요. 잠이 편안해졌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이 이게 또 신기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니까 불안이 줄어들고 초조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밥상 앞에서 감사와 편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몸을 막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려고 하고 억제하려고 하고 막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참지 말고 흐름을 좀 바꿔보자. 하루 삶을 좀 바꿔보자. 그 순간부터 몸은 싸움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지금 아프신 여러 분들과 같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밥상을 대하는 이 태도가 하루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다. 그 환경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뭐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몸을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의 100명의 의사는 지금도 막 일하려고 합니다. 그 의사를 깨우는 방법은 단순했다라는 거죠. 몸과 싸우지 않는 거, 그리고 삶의 태도, 삶의 리듬, 그 흐름을 바꾸는 거. 저는 오늘 또 대한의 의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왜 늘 피곤하고 몸은 점점 이렇게 약해질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음식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스트레스, 긴장된 삶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이 난치성 질환, 특히 암 환자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 드리지만 공통적으로 현상이 딱 나타나 있어요. 호흡이 가슴 위에서만 짧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얕은 호흡입니다. 오늘은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흡 이야기를 하면 원장님, 숨이 늘 답답해요. 깊게 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특히 만성난치성 질환과 암 환자의 공통점, 뭐라 그랬죠? 얇고 짧은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원래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뭐 배워서 호흡을 잘하나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쑥 올라오고, 내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우리 몸에 원래 내장된 호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긴장된 삶, 억눌린 감정, 표현하지 못한 이런 삶들, 이 시간이 쌓이면서 가슴은 굳어지고 몸은 경직되고 숨길이 점점 좁아졌던 겁니다. 결국 빨대로 숨 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숨은 쉬지만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내 안의 의사는 계속 잠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얕은 호흡은 몸을 세 가지 방향에서 무너뜨립니다. 첫째가 에너지 고갈입니다. 세포는 산소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 산소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가 쌓이고 면역세도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얕은 호흡은요,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합니다. 몸은 계속 긴장 상태,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환저하 독소의 축적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뚝 떨어집니다. 부품물 배출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염증과 독소가 쌓이게 되고 병이 자라기 쉬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정신신경면역학연구에서 이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 잘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정설입니다, 이제. 그만큼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얕은 호흡을 지속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고 면역 기능은 낮은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은 NK세포 활성과 자율신경 균형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호흡의 깊이는 바로 면역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기의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배로 깊게 숨 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상태가 가장 긴장이 내려놓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깊게 만들려고 애쓰는 순간 몸은 더 긴장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일에 너무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호흡조차도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내 숨을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내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가슴에서 멈추는지, 배까지 내려가는지, 빠른지 짧은지 그냥 조용히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몸은 이미요, 이때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아, 이제 괜찮다라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편안해질수록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 순간부터 호흡은 스스로 그냥 느려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것이 억지로 만드는 호흡이 아니라 몸이 회복
약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좋은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약도 찾습니다. 하지만 좋은 호흡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얕은 호흡은 단순히 숨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세포를 굶주리게 하고 면역을 약하게 만들고 내 안의 의사를 질식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숨이 깊어지는 순간 산소가 세포에 충분히 도달하게 되고 면역이 깨어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호흡은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몸을 바꾸는 도구인 게 지금 잠시 멈추고 한번 자신의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걸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 한번 느껴보세요. 짧고 급한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 오늘부터 단 1분 숨을 바라보는 시간만 한번 가져보세요. 그 순간 산소가 세포를 깨우고 면역이 다시 움직이고 내 안의 의사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또 호흡이 잠든 의사를 깨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신가요? 그런데 잘 쉬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숨은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난주병 환자분들은 숨을 쉬고 있지만 호흡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숨과 호흡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숨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이고, 호흡은요, 그 산소가 세포까지 전달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숨은 쉬고 있는데 호흡이 부족하다. 이것은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바로 따라서 해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호흡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은 부족한 상태예요. 딱 하나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자주 나온다. 뭐 이런 한숨들을 자주 나온다. 깊게 들이마시려고 하면은 답답하다. 숨을 끝까지 내쉬기가 어렵다. 어깨가 자주 올라가 있다. 배가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 긴장을 쉽게 풀지 못한다. 잠이 깊지 않다. 불면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증상들은요,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바로 호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몸의 표시입니다. 이건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몸 전체가 필요로 하는 산소는 충분히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숨이 부족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호흡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지금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숨을 쉬는 상태입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폐의 일부만 사용합니다. 산소가 폐에서 어떤 혈액으로, 혈액에서 어떤 세포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둘째는요, 과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을 많이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호흡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빠져나가면서 산소 전달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호흡 근육의 경직입니다. 횡격막이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고 숨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한 상태는 결국 면역도, 회복도, 마음의 안정도 모두 무너진 상태이며, 왜 이런 호흡이 만들어질까요? 오랜 시간 감정을 참고 막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몸이 굳어지고 가슴이 다치고 숨길이 주반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하나의 느낌이 아니라 몸의 실제 변화입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중심으로 고정되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얕아지는, 이렇게 반복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이 정신신경 면역학 연구에서는요, 감정을 억제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코티솔이 증가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얕은 호흡이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산소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염증 반응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 연구는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소는 세포 깊숙이 전달되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호흡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몸의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생리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이건 스스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호흡을 몸에 보내는 신호라고 이렇게 봅니다. 얕은 호흡은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 깊은 호흡은 이제 회복해도 된다는 신호. 그래서 호흡은
내 안에 의사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같은 호흡은 의사들 잠들게 하고 깊은 호흡은 의사들을 깨웁니다. 호흡이 바뀌면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먹을지는 정말 많이 고민하죠. 하지만 어떻게 숨을 쉴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은 가장 빠르게 몸을 바꾸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단 1분의 짧은 그 호흡 알아차림만으로도 몸은 긴장해서 회복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호흡은 가장 빠른 치료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호흡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막 바꿔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알아차릴 때 그때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드립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편하게 한번 누워서 내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빠른지, 느린지, 깊은지, 얕은지. 그 순간 몸은 긴장을 푸고 회복을 다 시작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는 호흡을 알아차릴 때 깨어납니다.